자, 이생규장전. 갈래 뭐라고? 한문소설. 오케이, 한문소설이야. 자, 이거는 김시습 작품이니까 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문학사적인 의의다. 자, 그래서 김시습의 어디에 실려 있는? 그렇죠. 금호, 신화 5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다. 잡아주면 돼. 오케이? 자,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이라는 거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잡아줘야지. 자, 전기소설이야. 전기소설이 뭐니? 귀신 나오는 거. 귀신 나오는 거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거 알겠지? 도술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거. 전기 기이한 것을 전하다 이런 얘기야. 전기소설 잡아주면 되고. 자,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지. 너네 영화 중에 너네는 모르지 워낙 오래돼서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아니? 귀신이랑 연애예요? 어. 어? 엄청 유명한 영화야. 어떻게 그러지? 영원히. 영화니까. 이건 소설, 전기 소설이야, 알겠지? 자, 성격. 사랑 이야기니까 어떤 성격 되겠니? 예상. 낭만적이야. 먼저. 이렇게. 자, 이생규장전은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이 나와, 알겠지? 그것만 잘 잡아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전기적이고요, 비현실적. 그 다음에 희극, 비극적이다 잡아주면 돼. 자, 시점은 보나 말하지. 무슨 시점? 고전 소설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잡아보자. 자, 배경은 고려 시대다. 고려 공민왕 때고요. 공간적 배경은 개성이야. 오케이. 개성은 알지? 개성 알지? 여기서 조그만 올라가면 있잖아. 북한은 개성. 개성공단 들어봤잖아. 못 들어봤어? 옛날 고려에서도. 자, 제재 중심 소재 뭐니? 이 서생과 누구의? 여자 이거 최씨. 최 여인. 여인의 무슨 사랑? 비극적 사랑. 이게 제재야. 자, 주제. 귀신과의 사랑이지 뭐. 금오신화는 중국의 전등신화라고 하는 책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누가 승현이가 얘기했지. 김시습이 지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지은 건 맞는데, 알겠지? 뭐라고?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야. 주제. 죽음을 뭐한?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야, 사랑은 보편성이니 특수성이니? 진짜 미치겠다. 야, 뭐 미국인들은 사랑 안 하냐? 일본인들은 사랑 안 하냐? 보편성이야, 보편성.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잡아줘야 돼? 특징. 특징 3가지니까 칸 잘 마련해 주세요. 자, 특징 잡아봅시다. 1번이야. 자, 요거 중요해. 자, 현실에 잘 적어. 현실에 중요해. 제도, 전쟁, 운명, 과, 대결하는 인간의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남. 야, 요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자, 요것 때문에 이 금오신화를 뭐로 볼 수 있다? 최초의 뭐로 인정해 주는 거야? 소설. 오케이? 이걸 최초의 소설로 보낸 근거야, 이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세계와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볼 수 있다? 소설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가 드러난다? 전기적 특성이 드러난다. 여기 드러나는 전기적 특성은 뭐니? 누구랑? 죽은 여인과 뭐 하는 거야? 사랑을 하는 거야. 이게 전기적인 거다. 알겠지? 홍길동전도 전기적이야. 뭘 부리니까? 도수를 부리니까. 전우치전도 전기적이야. 왜? 도수를 부리니까. 알겠죠? 왜? 비현실적인 건 전기적이다. 적어주면 돼. 기한 걸 전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도 중요해. 이것도 암기사항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도 잊어버리잖아. 그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 세 번째. 이거 시험에 나온다. 자, 소설수의 뭐가? 시야. 시를 뭐하여? 삽입하여. 이건 시험에 나와. 자, 뭘 드러내준다? 시는 서점 갈래니까 등장 인물에 뭐가 드러나겠니? 내면 심리. 오케이, 심리를. 시를 삽입하여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이 특징이야. 자, 그러면 우리 특징에서 두 가지 잘 잡아주면 되겠지? 이 소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인정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다. 알겠지? 이건 뭐니? 운명과 대결하는 거지? 무슨 운명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걸 초월해서 사랑하는 거니까. 운명과 대결하는. 자, 현실 제도하고도 대결하는 모습이 나온다. 반대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최여인. 오케이? 자, 제목 그대로 잡아주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이서생이지? 인물이다. 자, 규가 엿볼 규자야. 엿보다. 자, 장은 담장. 오케이? 담장 장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생이 뭐를? 담장을 뭐하다? 엿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야? 최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잡아주면 되겠죠. 자,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의 과정을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남. 첫 번째 만남. 자, 그림 보이니? 그림 보이냐? 얘 누구겠니? 얘 이서생. 얘 누구겠어? 최여인. 얘가 지금 뭐를? 담장을 뭐 하고 있어? 엿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생규장전. 이서생 몇 살이래? 18살의 양반과 자제로 글재주가 뛰어나 일찍이 국학에서 수학한 최여인 명문가의 교수로서 자수와 시인을 하며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자, 앞부분 줄거리.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자, 나왔다. 송도 어디래? 개성의 옛 이름, 고려의 뭐였다? 수도였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공간적 배경. 어디다? 개성. 잡아주면 돼.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이 자식이 공부하러 가야지. 이거 담장을 엿봐.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자,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글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알겠지? 자, 여기 나왔다.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뭘 엿본대? 담 너머를 엿보지? 뭐랑 관련 있는 게 바로 뭐랑? 제 목과 관련 있구나.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야, 이거 당시에 제도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자유연애 안 돼. 누가 맺어줘야 돼? 부모님이 맺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뭐 하는 거니? 대결하는 거지?
대결 의지,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최여인이야. 알겠지? 이생이 아니라 잡아줘야 돼. 나온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뭐가 나고 만다. 병이 나고 만다. 자, 봐봐. 그럼 여기 이제 뭐 나왔니? 뭐 나왔어? 이서생과 누구의? 최여인의 몇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이야. 1번 만남입니다. 자, 뭐? 담 너머로 뭘 주고받아? 시를 주고 받으며 뭐해? 사랑에 빠지지? 오케이? 자, 이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첫 번째 뭐가 나와? 첫 번째 이별. 이 이별은 이 두 사람이 겪는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니? 시련이지? 그치? 이 시련의 원인은 누구야? 그쵸? 이서생의 뭐야? 아버지가 이서생을 어디로 보내? 지방으로 보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 자, 밑줄 잡이죠. 몇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알겠죠? 자, 이 두 번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최여인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만남. 최여인이 뭐 했고? 병이 들었고. 알겠지? 최여인의 누구? 부모지? 최여인의 누구? 부모가 혼인을 성사시킨 거죠. 성사시킨다. 설득해서.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알겠죠? 자,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자,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자, 나왔다 이거. 아까는 첫 번째 만남의 이별의 원인, 시련은 누구 때문이었어? 이서생의 아버지 때문이었지? 자,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은 뭐니? 홍건적의 난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이별이죠? 뭐다? 시련이야. 뭐다 이건? 홍건적의 난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까 특징에서 뭐 잡았었어? 현실의 제도 나왔지? 현실의 제도 뭐가 맞지 않아? 얘들아, 뭐가 맞지 않아? 뭐가 맞지 않아?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서생 아버지가 반대할 때 이게 첫 번째 사회적 뭐였어? 제도였고요. 현실의 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전쟁. 뭐야? 홍건적인 아니죠?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대결해서 뭐해?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이야. 마지막 운명.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비극적인 소설이 되는 거야. 어디로 가? 저승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자, 이제 나온다. 자, 나왔어. 물론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뭐 하게 돼? 죽게 돼. 이거 잘 잡아줘야 돼, 얘들아. 최여인도 죽게 되고 누구만 살아남아? 이서생만 살아남는 거다. 오케이, 잡아줘. 자, 이제 죽음 이유다. 다 죽었어. 이서생만 살아남았다. 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누구겠니? 홍관적.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의해 병화 있다. 사람 이름이냐? 병화?
전쟁으로 인한 화재. 이렇게 다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자, 요거 봐줘. 행랑채 여기 잡아줘. 자, 뭐 하는 거니? 최여인의 집을 뭐 해주고 있어? 묘사 해주고 있는. 여봐. 집을 뭐 해주고 있다? 묘사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집을 이렇게 묘사해주는데 집의 모습이 어땠어? 이게 중요해. 집의 모습이 어떠니? 모습 어때? 끔찍해? 아이, 여기 잡아줘야지. 뭐야? 쓸하잖아. 오케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역시 뭐다? 누구의 마음? 아빠 이서선. 그렇지. 최연의 집을 묘사하는 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 서, 생, 의, 뭐를? 심정. 오케이? 심정. 어떤 심정이야? 하나 잡아줘. 그래. 쓸쓸해. 쓸쓸하다는 건 뭘 포함하고 있다? 슬픔이겠지. 그렇지? 슬픔. 슬프고 매우 어때? 뭐만 남았어? 새들만 남았지? 참 담한 심정이야. 오케이? 쓸쓸함, 슬픔, 참담함의 누구? 이 서생의 뭐 심정을 뭐 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최여인의 집을 묘사해주고 있다. 잡아주면 돼.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나왔죠. 슬픔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 보니, 지난날 함께 지내던 일이죠.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밑줄적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뭘 느끼는 거니? 인생 무상. 또 다른 말로 뭐야? 한바탕 꿈만 같았대. 뭐니? 일장 춘몽. 오케이? 또 다른 말로 한단 지몽. 또 다른 말로 요생 와. 지몽. 세트야, 세트. 한 뭐예요? 한단지몽. 세트야. 일장 춘몽 인생상 한. 단이에요? 알았어. 다시 해줄게. 여기 보세요. 그 노 옆에 안 보여요. 저 다 썼는데. 기다리세요. 네. 됐니? 네. 됐니? 네. 됐니? 글씨가 왜 이렇게 옆으로 점점 됐니? 네.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밤중이 거의 되자. 이거 와야 돼. 좀 죽었는데? 죽었는데? 어때? 말이 되는데? 안 믿긴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 자, 낭하, 복도. 이렇게 복도. 자,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말도 안 돼. 이거 비현실적이야. 야, 귀신은 발소리가 나니 안 나니? 안 나야지. 지금 발이 없잖아. 슥 되겠지. 오케이. 아무튼 발자국 소리가 들어왔대. 자, 뭐야 이거? 비현실적이죠? 아무튼 비현실적인데 누가 등장할 것이다? 최여인. 그 소리는 먼 데에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자, 이거 뭐 보여주는 거야? 뭐가 벌어질 것이다? 야, 여기 먼저 잡아줘야 되겠다. 여기. 자, 배경 보여줬지. 배경.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춘데, 자, 이거 이제 뭐가 벌어질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현실적 사건의 전개를
위한 뭐가 된다? 배경이 된다. 비현실적 사건 전개를 갖고 비현실적 사건이 뭐야? 죽은 최여인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자, 나왔습니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요거야, 요거. 요게 비현실적인 내용이지. 무슨 요소 이걸 뭐라 그래? 전기성. 이게 전기적 요소 이게 주는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 아내를 죽었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뭐라 그래? 부활. 뭐라고 한다? 환신. 몸이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야. 환신. 이렇게 환신. 안 보여? 아니. 됐니? 환신. 글자 이상한 거. 글씨가 이상한 거, 선생님? 문제가 심각한데. 달라는 거예요. 됐지? 이 정도면. 자, 이거야 환신. 자, 이 서생은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 얘들아. 요거 시험 진짜 많이 나왔어. 선택지에서 애들 헷갈리게 하는 거다. 진짜 많이 나왔어. 자, 이 서생은 이걸로 하지 말자. 이걸로 하자. 자,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요거 꼭 참고로 잡아줘야 돼.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자, 이 서생은 이미 뭐해? 맞아. 죽은 걸 알아. 알겠지? 얘가 무슨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죽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거 아니야. 죽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 이 서생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커? 최여인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커. 그래서 이성적 뭐보다 판단보다 뭐가 앞서는 거야? 감정이 더 앞서는 거야. 오케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거지. 오케이? 자, 반감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대. 자,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어. 자, 얘들아 이거 봐. 참고적으로 이거 할지 말까? 하지 말까? 네. 이거 해야 돼. 왜 물어봤냐고? 그냥. 자, 피란이란 단어가 있고요. 이게 네. 피난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현선아? 응? 피란, 피난. 민경아 뭘까요? 피나는 오! 도망가는 피란. 거. 뭐야? 피나는 도망가는 거고 피라는 숨어있는 거. 숨어있는 것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피나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어. 채은아, 네? 네가 얘기해줘. 몰라요. 진짜? 성경아, 너밖에 없다. 해먹네. 마지막 희망인데. 민우야,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요. 너희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찬스다. 아니야? 승현아, 모르겠어. 알았어. 자, 나도 몰라. 라는 전란을 피해가는 거야. 알겠지? 전쟁. 오케이? 피란이야. 오케이? 피나는 피해가는 건 맞아. 알겠지? 근데 뭐 난리를 피해가는 건데 무슨 난리? 재난 알지? 홍수, 뭐 산불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전난이 화상. 전쟁이에요? 어? 전난이 전쟁. 전난으로 발음하면 안 돼. 전난. 그렇지. 전란으로 발음해야지. 그렇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자, 피라나 목숨을 보존하여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좋은 집안,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이야 예법을 배웠으므로 귀중의 법도만을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이생귀장이지. 자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아름다운 약속이다. 가약은 평생의 가약 뭐야? 혼인이지. 결혼이야. 부부. 부부 약속. 휘장수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 미래 형세야.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하였는데 자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고 하니? 부부 결혼식 할 때 함께 늙어가는 거 100년 해로라고 하는 거. 100년 해로 하려고 하였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횡액 세모빵. 횡액 뭐니? 횡액 뭐야? 뜻밖의 다투어는 불행이야. 여기서는 뭐야? 권, 적의, 난이야. 이렇게 전란. 자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홍건적의 난으로 뭐 했다는 얘기니? 죽었다.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 오케이. 끝내 이리 같은 놈들 누구야? 홍건적이다.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니? 죽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천성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품이지 뭐야? 운명이야. 운명.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시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짝 잃은 새는 누구니? 비유법이지? 은유법. 누구야? 여. 여인이야.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지.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헌백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자, 다만 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한자성어 잡아줘야 되겠네, 그렇지? 자, 뭐하다 이거? 한이 맺혔다는 얘기지? 뭐가 한이 맺힌 거야? 치욕을 면한 건 다행이지만 정조를 지킨 것은 다행이지만 알겠지? 누구랑 헤어지게 된 거? 이생과 헤어지게 된 건 뭐가 된다? 한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지? 이거 뭐라 그래? 각골통화. 오우, 정확합니다. 무슨 뜻이야, 각골통화니?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요. 응? 각, 새길각, 골, 뼈골. 뼈에 새겨지는 아픔과 한이야. 알겠지? 원통한과 한, 각골통한이야. 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자,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밑줄장이네 여기도. 그렇지? 뭐니 이거? 옛날에는 뭐 했어? 즐거웠지? 즐거움이 닿으면 뭐가 오니? 슬픔이 오지? 이걸 뭐라 그래? 흥이 다하면 뭐? 슬픔이 뭐? 은다. 흥진비래야. 오케이. 옛날의 즐거움 그게 다해서 이러한 슬픔이 왔던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어. 자, 봄바람이 불어왔대. 그럼 이제 뭐가 온 거니? 전쟁이 뭐 한 거야? 끝난 거지. 뭐가? 평화로운 시절이 온 거야. 자, 제 환신이 아까 얘기했지. 환신, 몸이 돌아오는 것, 환신,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군과 저하는 3세면 뭐야? 있다. 전세, 현세, 내세. 오케이. 전세, 현세, 내세. 3세에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는 뭐였니? 그치, 백년해로 하자고라고 하는 것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도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자, 이게 몇 번째 만남이야? 세 번째 만남이다. 세 번째 만남은 뭐하고의 만남이다? 최여인의 환신과의 만남이야. 알겠지? 오케이? 세 번째 이별은 뭐 때문에 이별하게 된다? 운명. 오케이? 명부의 법칙 나올 거야. 자, 넘겨. 그것은 본디 너의 소원이오. 이 선생이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가산이 뭐니? 집안의 재산.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네. 그치?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유교적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여있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소선과 함께 매장한 곳을 찾으니 가서 부모님, 알겠지? 거기에는 돈도 있네. 가산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구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함께 묻어. 알겠지?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밖에 나가지 않아. 이거 뭐라 그래? 문 불출한다라는 얘기야. 자,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결말 뭐가 나와야 되겠니? 이별. 마지막 세 번째 이별이 나와야 돼.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세 번 다 얘기했지?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야. 세상 일이 뜻대로. 승현아 고개 들어야지. 끝났어. 이제 이거 하고 좀 쉽시다. 이거 끝내고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왜냐면 그래야지 끊어. 알겠지? 자,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자, 뭐니? 세 번째 뭐가 나오는 거야? 이별이야, 이별. 알겠죠? 네? 자,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이 다가오는데 또 한자성어. 아이, 한자성어 지겨워 죽겠다. 자, 좋은 일 뒤에는 뭐가 많아? 안 좋은 일이 생겨 호사 다마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좋은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호사 다마. 자, 구슬 생각하면 안 돼. 네네. 일본어로 구슬이 다마지. 그래요? 그지? 구슬치기 다마. 옛날에 많이 했던.
자, 학원은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선생이 깜짝 놀라면서 웃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자, 나왔어. 저승길은 뭐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야 이건? 마지막 대결 뭐니? 운명이죠. 이거 거스를 수가 없어.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최여인의 그렇지, 환생의 이유지? 환생의 이유야. 죄가 없대.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대.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배워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12에게 말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춰 노래를 지면서 이세성에게 술을 권했다. 자, 뭐가 삽입되니? 시가 삽입되지. 중요하겠지. 자, 아까 특징이 잡았다. 시 삽입. 뭐 보여준다? 정서 보여준다 그랬지? 자,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 때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원앙 누구야? 최이 커플이다. 최이 커플, 최여인과 이서생 커플이.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트성이 그 유언은 하소연도 할 것 없네. 자, 나왔다. 정서 나왔어. 뭐 나왔어? 슬픔 나오죠? 누구의 정서야? 최여인이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자,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무한에 쓰러지네. 깨진 거울 갈라지니. 자, 역시 말 다시 이별한다는 얘기지? 자, 마음이 쓰리다. 정서 나왔으니까 잡아줘야 돼. 이별의 슬픔이야.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자, 이승과 저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요것도 잘 잡아줘야 돼. 이승과 저승을 대하는 자 인식이지? 어떤 인식이니?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다. 자, 아무튼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 잡아주면 돼? 최여인의 정서. 오케이? 뭐다? 이별의 슬픔. 뭐랑 연결되겠냐 얘들아? 이별의 슬픔 나왔으니까 서, 경, 별, 곡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자, 아이고 우리 이서생 울고 있다 이제. 자, 참고로 잡아보자 이거. 자, 뭐 잡아줘야 돼? 시 삽입의 뭐? 효과, 노래의 기능 잡아줘야 되겠지. 자, 일단 뭐 나왔니? 이전 사건을 어떻게 보여줬어? 요약해 보여줬지. 그치? 헤어지게 되는 거 이전 사건 요약해 보여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 뭐를? 전개를 뭐 해줘? 암시 해주죠? 사건 전개는 뭐야? 이 별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꼭 잡아줘야 돼. 자, 세 번째는 산문의 단조. 아이씨 글씨. 쌤. 응? 저 화장해요. 가 빨리 가. 단조로움. 빨리 가. 자, 단조로움을 탈피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잡아주면 돼. 되게 중요해. 자, 저 전개 옆에가 됐어? 전개 암시. 적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아까 잡았지? 뭘 드러내준다? 인물에 뭐?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준다. 오케이?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준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많아. 알아줘야 돼. 왜냐하면 선택지에 뭐 나올지 모르잖아.
정서적 여운을 남겨준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마지막. 자, 여섯 번째. 상황을 시니까 함축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와우. 특징으로 잡아주는 거야. 왜냐면 선택지에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 꼭 잡아줘야 돼.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 시가 삽입된 부분에 소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됐지? 정서적 여성이 어? 요운 정서적 여운. 됐죠? 자, 마지막 이제 끝내보자. 끝났어. 이 상품이 안 되면 어떡해요? 선생님? 네. 얘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 네.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선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왕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모두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야, 집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난리 이후에 풍비 박산. 자,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고, 자, 이때 뭐야? 누구에 대한? 최여인에 대한 뭘 표현해 주는 거야? 오케이? Thank you for 최여인. 오케이? Thanks for 최여인이야. 자,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순효 밑에 있다. 지극한 효성을 바치고 인정이 두터움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이건 뭐니? 이 스스로는 누구야? 이서생이다. 여기 뭐가 들어간다? 이세성에 자책감. 오케이? 자책감을 드러내 주는 거야. 왜? 집안을 돌봤다 못 돌봤다? 못 돌봤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는 것이 어떻겠소? 자, 여인은 대답했다. 자,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요 운명은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 걱정해 주는 거야? 낭군님에게까지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족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핵을 거둬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서둘을 만에 그도 세상을 뭐했다? 떠났다. 무슨 결말이니? 그렇죠. 비극적 결말. 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최인의 사랑에 뭐했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야. 비극적 변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자, 야, 마지막. 이서생과 채연이 다시 이별의 인은 뭐였어? 서준. 응? 운명. 운명. 저승에 어디에? 명부. 명부에 뭐가 올라 있어? 이름이 도깨비 같다. 실려 있어. 알겠지? 자, 이걸 어기게 되면 자, 이게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까지? 이 서승에게까지 뭐가 미친다? 죄과가 미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별할 수밖에 없어. 이 선생을 잘 살길 바라는 거죠. 오케이? 자, 날개 문제까지 쭉 풀었습니다. 죄수하다고. 아씨, 이거 학습 활동까지 하고 쉬어야 되는데. 어? 이성생의 죄의 죄과, 죄의 결과, 제가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된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